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 시작하겠습니다. 체위 변경과 이동은 장기간 누워 지내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법과 속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첫째로,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고한다. 자, 몸 가까이 잡고 보조해야 무리가 가지 않겠고요. 두 번째로, 발은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힌다. 발은 적당히 벌리고 쓰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히겠고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춘다. 대상자의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은 큰 근육을 사용을 하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게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입니다. 요거는 그림 문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허리 손상을 예방하고 휠체어 환자를 일으키는 자세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그림 문제도 나오고, 또 최근에도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하고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으로 놓아서 지지면을 넓히겠고요. 무릎은 굽히고 중심은 낮추고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게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를 펴시면 침대 위에서의 이동 돕기가 나오고요. 자,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점이 나옵니다. 자,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유의점 첫 번째 살펴보실 것 같으면, 욕창, 상처, 마비 유무를 확인하고 이동하고자 하는 동작을 미리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움직여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하고, 이동 후에 안면 창백이나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 등에게 보고를 합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 최근에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림 문제도 나왔었고, 이 글자도 나왔었습니다. 다시,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시,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자꾸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죠. 반자위를 취했다가 눕히고 반자위 취했다가 눕히고 하면 아래쪽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아주 작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침대 위쪽으로 이동해서 체위를 안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침대를 수평으로 눕히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깁니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에 난간을 잡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는 대퇴 아래에 한 발을 넣고 다른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며 대상자와 같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는 것도 그림 문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옆에 있는 침대 난간 있죠? 옆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침상 난간을 잡은 그림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 협조할 수 없다면 침상 양편에 수발자가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다른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 양편에 수발자가 서서 마주 서죠.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이것도 또 그림이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체위 변경은 그림이 잘 나오니까 제 설명을 듣더라도 교재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 대상자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다시 침대 중앙으로 이동하게 해서 편안한 체위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침상 목욕이나 머리 감기기 등을 위해서 침대 모서리로 이동할 때도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방법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려는 쪽에 서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왼쪽에 서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동하려면 오른쪽에 서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을 시키고요.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놓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를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키고,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놓고서 이동시킵니다. 순서는 상체 이동시킨 후 하체를 이동시키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이동해야 되겠고요. 대상자를 만약에 끌어당긴다면 피부 손상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들어서 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283페이지에 있는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옆으로 눕히는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면 왼쪽에 쓰고,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면 오른쪽에 쓰셔야 되겠죠.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으로 포개 놓고,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습니다.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베개를 등과 필요한 부위에 받쳐줍니다. 시선이 먼저 향하고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아래쪽으로 돌아눕게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꼭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굴러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일어나 앉기입니다. 일어나 앉을 때 편마비인 경우, 사지마비인 경우, 하반신 마비인 경우, 침대에 걸쳐 앉는 경우,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쓰고요.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 후에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눕히, 요양보호사 쪽은 어느 쪽이죠? 마비축이 위로 오게 돌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쪽은 엉덩이 부분, 넙다리 쪽을 지지해서 일으켜 앉힙니다. 이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284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건강한 손으로 짚고 힘을 지탱하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 도와주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사지마비 대상자예요.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할 게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 거예요.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과 어깨를 받쳐주고 다른 손은 가슴 위에 올려준 손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게끔 하면서 목 뒤를 받쳐주는 자세이죠. 한쪽 팔은 목과 어깨에,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려준 손을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하면 넙다리가 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우리 뼈 그림이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그 교재가 뼈다리가 나온 뼈 그림이 나오면서 넙다리 골절에 대한 문제도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요. 하반신 마비인 경우 대상자를 향해서 가까이 쓰고 대상자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둔 후에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먼저 돌려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해주고 적당히 일어났을 때는
무릎이 자연스럽게 굽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반신 마비 대상자의 경우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침대에 걸터 앉기인데요.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서 서겠고, 돌려눕힌 자세에서 목과 어깨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다리를 지지하게 됩니다.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려 앉히고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해서 자세가 안정되게 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286페이지에 일으켜 세우기를 보겠습니다. 일으켜 세울 때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줍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해 줍니다. 마비된 쪽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두 무릎으로 조이면서 힘주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은 허리를 잡아 지지하고 대상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우고, 대상자가 선자세를 취하면 요양보호사는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주게 되는 게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이번에는 또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침대 끝에 앉혀서 대상자의 양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습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서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놔서 힘을 받치게 하고요.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서 세우는 것은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287페이지입니다.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이에요.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은 왜 하느냐, 그 목적을 살펴보면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확장이 촉진되고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하게 됩니다. 부종과 혈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욕창을 예방하고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하게 되는데, 우리 288페이지에 기본 체위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앙와위, 반좌위, 보기, 축이 이렇게 있는데, 앙와위는 똑바로 누운 자세죠. 주로 휴식이나 잠을 잘 때 이때 취하게 되는 거고, 반좌위는 호흡곤란이나 세수를 하거나 식사나 위간 영양을 할 때 반좌위를 하시게 되고요. 보기는 배를 대고 엎어져 있는 모습이죠.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측위는 옆으로 누운 자세죠.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 때 이용할 수 있고요. 앞으로 엎드린 자세 보기는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거,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휠체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91페이지입니다. 자, 휠체어는 접는 법도 있고 펴는 법도 있는데, 과거에 접는 법의 순서, 펴는 법의 순서, 이것도 다 나왔던 겁니다. 자, 접는 방법은 제일 먼저 잠금 장치를 잠궈서 고정을 시키고요. 발받침대를 올리고 시트를 들어 올리죠. 그 다음에 팔걸이를 접는 것.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휠체어를 접어보면 훨씬 더 쉬워져요. 잠금 장치를 한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시트 가운데 부분을 들어 올리죠. 팔걸이를 접는 거는 접는 법. 이번에는 펴보겠습니다. 펼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잠금 장치예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팔걸이를 펼치고 시트를 눌러서 양옆에 쇠를 눌러서 펴준 다음에 발받침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는 것과 펴는 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주시고요. 그 뒤편에 292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방법이 나와요. 요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림도 잘 보시고 내용도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문턱을 오를 때, 도로턱을 오를 때, 이때는 휠체어의 뒤를 발로 눌러서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릅니다. 거꾸로 문턱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를 돌려서 뒤로 먼저 내려오죠. 뒷바퀴가 크니까요.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 문턱을 내려갈 때. 이번에는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일 때는 대상자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에는, 경사도가 큰 데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고 그냥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면 되겠죠.
가파를 때는 지그재그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요.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또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뒷걸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야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대상자가 너무 무겁거나 경사로가 큰 경우에는 또 오르막길처럼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로가 크거나 무거우면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똑바로 내려가면 되지만 내려올 때는 뒤로 돌려서 큰 바퀴가 밑쪽으로 닿게 해서 거꾸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울퉁불퉁한 길일 때, 울퉁불퉁한 길일 때도 앞바퀴가 작아서 걸릴 수 있으니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뒤로 젖힌 뒤에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겠고, 앞바퀴가 지지면에 닿으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앞바퀴는 들어 올려서 하게 되고요. 정말 그림 문제도 많이 나오고 글자 문제도 많이 나왔던 건 그 다음에 나온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휠체어 이동할 때 작동하는 방법 6가지 나왔는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294페이지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입니다. 휠체어를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놓고 잠근 장치를 잠근다. 발받침대를 젖혀놓고 대상자의 발바닥이 양발이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의 무릎을 지지해 주고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양발을 축으로 해서 몸을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고요. 대상자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힙니다. 앉은 후 발 받침대를 펴고 발을 받침대에 올려놓습니다. 295페이지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올릴 때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나 휠체어로 침대로 올릴 때나 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고 잠금 장치를 하고 양발이 바닥을 지지해야 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야 되겠고요. 대상자가 허리를 굽혀서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지지해서 본인이 힘을 써서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허리와 등을 지지하고 일으키고 다리를 들려 침대에 눕히게 되는 건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 296페이지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기입니다. 이것도 그림 문제가 시험에 곧잘 나왔었는데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 가까이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 장치, 항상 처음에 잠금 장치는 꼭 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휠체어에 앉히는 것.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마비된 쪽이나 불편한 쪽에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 주는 거겠죠. 7번째입니다. 296페이지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기예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길 때는 또 잠금 장치를 하고 발받침대를 일단 올려야 내려오실 수가 있겠죠. 휠체어 잠금 장치 하고 발받침대를 올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요. 대상자의 마비 측에 요양보호사가 서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면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려앉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체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옮기고자 하는 쪽에 건강한 쪽이 돼야 되면 그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서 지지를 해줘서 어르신 스스로가 건강한 쪽에 힘을 지탱해서 가면 보조해 주는 게 요양보호사가 되는 거겠죠. 자, 8번째입니다. 두 사람이 대상자를 옮길 때예요. 휠체어에서 침대를 옮길 때, 침대에서 침대를 옮길 때, 이제 요게 두 사람이 옮길 때인데, 먼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를 한번 살펴보면, 휠체어는 침대에 평행하게 붙여놓고 잠근 장치를 잠급니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의 뒤쪽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은 대상자 다리 쪽에 서게 됩니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두고 뒤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게 되고요. 다리 쪽 선 사람은 대상자의 넙다리와 종아리 밑에 손을 놓고 신호를 주면서 하나, 둘, 셋 해서 함께 들어 올리게 됩니다. 침대에서 침대로 올릴 때는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두고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운 후에 한 사람은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또 허리와 무릎 밑을 지지해서 허리에는 두 사람 다 손이 받쳐지게 되겠죠. 허리가 처지게 되니까 또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들어 올리고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길 때 양쪽 침대 높이가 같게 맞춰야 되고 미끄럼이 좋은 자세 벽면 시트에 대상자를 올려서 이동하고자 하는 침대로 밀어 옮기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98페이지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길 때입니다. 거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서 휠체어와 30도에서 45도 비스듬히 놓고 잠근 장치를 잠급니다. 휠체어의 발받침대를 접고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를 하고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하고 건강한 손으로 이동 변기의 먼 쪽의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이동시켜서 앉히는 겁니다. 299페이지에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가 있습니다.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 살펴보시면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하고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깊숙이 앉히고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서 돕게 됩니다. 자, 옮기는 순서는 엉덩이를 먼저 넣고 상체 그리고 다리 순으로 옮겨집니다. 자동차에서 휠체어에서 옮길 때는 이번에는 대상자 다리부터 바깥으로 내려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는 보행도끼인데요. 보행도끼는 선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게 이제 먼저 나오는데 의자나 손잡이 등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 동안 서 있도록 일단 연습을 시키고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몸을 받쳐줍니다. 제자리 걸음과 같은 준비 운동을 전후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게 선자세에서 일단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보행벨트를 사용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자, 보행벨트 사용하는 거는 그림이 시험에 몇 번 나왔었고 최근에도 또 보행벨트는 어디다 하느냐,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다 그림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보행벨트를 물고요. 보행 전에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요양보호사가 선을 잊힙니다.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벨트는 허리 부분을 잡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쓰게 되는 거 그림 문제 최근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301페이지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사용도구인데요. 자, 보행기의 손잡이와 고무받침, 바퀴, 펼출의 잠긴 버튼이 완전히 채워졌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보행기와 팔꿈치의 각도예요. 보행기와 팔꿈치의 각도는 약 30도, 30도 기억해 두십시오. 구부러 주도록 하고 높이는 둔부, 엉덩이 있는 부분이죠. 둔부의 높이로 조절을 합니다. 보행기가 보행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양쪽 다리가 약할 때와 한쪽 다리만 약할 때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양쪽 다리가 다 약한 대상자는 일단 보행기를 밀고요. 한쪽 발 나가고 나머지 한쪽 발. 순서는 없어요. 그냥 한쪽 한때 먼저 보행기 밀고 한쪽 발, 다른 한쪽 발 순으로 하고요. 만약에 한쪽 다리만 약하다. 한쪽 다리만 약할 때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나가요. 함께 나가고 건강한 다리 갖고 오고 다시 보행기와 약한 다리 한 번에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다시 옮겨오고 이렇게 양쪽 다리와 한쪽 다리 약한 경우가 달라요. 양쪽 다리가 아플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발 또 한 발 이렇게 되고 한쪽 다리만 약하면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보행벨트를 또 잡고 걷고요.
보행 시에는 항상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셔야 되겠고요. 보행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이동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302페이지에는 지팡이 이용 보행 돕기는 얘는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늘 한 문제씩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팡이 길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지는 정도예요. 아까 보행기도 30도 팔꿈치 나왔었죠. 지팡이도 30도입니다. 팔꿈치 하면은 다 30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높이도 똑같이 둔부의 높이예요. 지팡이의 손잡이가 대상자의 둔비인데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다면 손목 높이로 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실내에 섰을 때와 신발 신을 때와 좀 달라지겠죠. 지팡이 보행 방법입니다. 지팡이 고무 받침이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지팡 손잡이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게 되고 지팡이 짚는 위치는 건강한 손에 쥐고 대상자의 새끼발가락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습니다. 두 발 모양이 지어지면서 지팡이 짚는 위치 그림이 또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이번에는 지팡이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옆에서 보조하는 거, 앞에서 보조하는 거, 계단을 오를 때 내릴 때 나오는데요. 옆에서 보조할 때는 지팡이를 쥐지 않는 쪽에 불편한 쪽이죠. 요양보호사가 서게 되고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지지하며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서 보행을 하시게 되고요. 뒤에서 보조할 때도 역시 대상자의 뒤쪽인데 불편한 쪽에 맞으면서 어깨 부위를 지지해서 호흡 맞춰서 보행을 하게 되고요. 자, 계단을 오를 때 순서입니다.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근데 우리 시험은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라고 안 나오고 왼쪽 편마비 환자가 계단을 오를 때, 오른쪽 편마비 환자가 버스를 오를 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건강한 다리와 마비된 다리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마비 환자가 계단을 오른다 하면은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될 테고 오른쪽 다리 편마비다 그러면 오를 때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되겠죠. 또 평지를 이동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평지나 계단은 순서가 똑같아요. 지팡이 먼저 내려가고 마비된 다리와 건강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나 계단을 내려간다 할 때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면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그러니까 기본만 아시면 적용시키면 돼요. 평지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문제는 꼭 나오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305페이지에 이송 돕기입니다. 혼자서 대상자를 옮기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대상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해서 이동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외상이 없을 경우에 들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자, 외상이 없다면 대상자에게 바짝 붙어서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굽혀 손 전체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잡게 되겠고요. 대상자의 요양보호사는 한쪽 발을 다른 짝볼보다 앞쪽에 위치해서 대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외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굴려서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놓고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게 됩니다. 자, 척추 고정판은 대상자를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 순서로 고정한 다음에 2인 이상이 함께 들어 올려야 됩니다. 다시 우리 고정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가운데 부분을 하죠. 그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윗팔 순서로 해서 두 사람이 함께 들어 올리는 건 척추 고정판을 묶고 옮기는 방법이고요. 1인이 부축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의 건강한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체위 변경과 이동 덮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